여러분,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막 100%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정말 엄청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완벽한 위로자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어휴, 진짜 좀 소름 돋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최근 연구에서 텍스트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을 때 그 AI의 공감 점수가 5점 만점에 무려 4.1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4.1점이요? 네. 반면에 진짜 인간 의사는 2.6점에 불과했거든요. 아, 절반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공감이라는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죠. 그 2.6점과 4.1점이라는 격차는 사실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타인과 막 연결된다고 느낄 때 뇌 안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할 시점인 거죠.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우경님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진짜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전구가 몇 번이나 켜뒀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착한 마음씨 정도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이 공감이라는 개념을 오늘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서양의 정신의학에서 출발해서 동양 철학을 거치고 또 뇌과학의 신경회로를 뜯어본 다음에 마침내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AI 시대의 공감까지 깊게 파고들 텐데요. 네, 아주 다층적인 접근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실제로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전문가님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하는 서양의 심리학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서양 심리학.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그무트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그 초기 정신 분석 시대를 보면요. 치료자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관찰자여야만 했습니다. 아, 감정을 배제한다고요? 그렇죠. 환자의 마음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 수집 도구로 공감을 썼던 거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인 셜록 홈스 같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환자가 눈물을 막 흘려도 같이 슬퍼하기보다는 이 눈물의 무의식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낱낱이 파헤치는 것에 집중한 거죠. 약간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당시에는 철저한 중립성이 최고의 미덕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 누군가요? 20세기 중반에 하인츠 코어시라는 학자인데요.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그는 공감을 대리적 내성이라고 재정의했어요. 대리적 내성이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치료자가 밖에서 팔짱 끼고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세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 쑥 들어간다. 네. 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환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결핍을 치료자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핵심 기제 그 자체로 격상된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한번 쉽게 풀어보죠. 네. 프로이트가 고장난 자동차를 밖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디가 고장났나 진단서를 쓰는 정비사라면 코옷은 기꺼이 그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조수석에 타서 환자가 보는 그 덜컹거리는 풍경을 같이 겪어주는 사람이죠. 야, 확 와닿네요. 여기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가 더해지면 상황이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칼 로저스요? 네.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무조건적인 긍정과 수용을 통해 환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죠. 조수석에 타는 걸 넘어서 완전히 안전한 공간을 깔아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조수석에 같이 타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저 이해해주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의 병이 진짜 낫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현대의 통합적 정신치료 모델은 이게 단순한 끄덕임이나 그냥 동조가 아니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네, 핵심은
공감적 조율입니다. 공감적 조율이요? 환자의 특정한 필요, 불안의 층위, 애착 유형, 심지어 문화적 배경까지 전부 계산해서 치료자가 자신의 주파수를 환자에게 완벽하게 맞추는 고도의 작업인 거죠. 주파수를 맞춘다. 네, 이 미세한 주파수 동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의 경계가 탁 풀립니다. 뇌가 스스로 안정을 찾는군요. 맞아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거죠. 어떤 화려한 심리적 기법이나 약물보다 이 다차원적인 주파수 튜닝이 실제 치료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임상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에서 공감이라는 건 결국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일종의 행동이군요. 그렇죠. 듀잉에 가깝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주파수를 튜닝하는 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관점을 동양 철학, 특히 그 도정신 치료로 가져가면 접근법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죠.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감이라고 하던데요. 한국의 이동식 선생이 창시한 도정신 치료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공감을 치료자가 막 갈고 닦아야 할 기술로 보잖아요. 네, 기술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치료자의 혹독한 자기소양의 결과로 봅니다. 자기 수양이요. 네, 이 치료의 목표는 환자에게 무언가를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자 스스로 정심, 즉 마음을 맑게 비우고 어떤 내면의 찌꺼기나 투사도 없는 무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무심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앞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야 밖이 제대로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좋은 비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게요? 네, 치료자 내면에 어떤 욕망이나 선입견이 없을 때 환자의 핵심 감정이 거울처럼 치료자에게 맑게 비친다는 뜻이거든요. 거울처럼 비친다. 그러니까 내 소리굽실, 내 편견, 나의 가치관, 심지어 이 환자를 고쳐야겠다는 나의 욕망이라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울려도 내가 공명을 못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소리굽실에 묻은 진흙을 다 닦아내서 투명한 쇳덩어리 그 자체로 남는 거군요. 하지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완벽하게 무심해진다는 게 인간에게 애초에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 않죠. 아무리 훈련받은 전문가라도 다 선입견이 있고 그날그날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완벽한 무심은 사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상향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불가능을 향해 치료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비워내려는 그 치열한 수양의 태도 자체가 임상 현장에서는 마법을 부립니다. 태도 자체가 마법을 부린다. 네, 내가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완벽한 투명성을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거든요. 이게 도교의 무의자연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무의자연이요? 환자가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서양의 분석적인 시각이 해석이라는 곡괭이를 들고 그 얼음을 막 깨부수려고 한다면 동양의 도정신 치료는 그저 따뜻한 봄의 기운을 품고 환자 곁에 존재하는 겁니다. 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환자 스스로 얼음을 녹이고 나오게 만든다. 서양과는 진짜 궤를 달리하네요. 아주 고차원적인 공감의 형태죠. 서양 치료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왜 치료자 본인의 인격 성숙을 그렇게 가혹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요. 동양 철학이 수천 년간 말해온 이 마음을 비우고 중심을 잡는 수행이 단순한 형이상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뇌과학 연구를 보니까 이게 실제 뇌과학적 메커니즘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네, 뇌과학을 통해 물리적 실체로 다 증명이 되고 있죠. 공감이 단순한 어떤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가 미친 듯이 연산하는 신경학적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뇌가 타인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누군가 칼에 베이거나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전대성애, ACC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측 섬엽이라는 고통 네트워크에 불이 확 켜집니다. 불이 켜진다. 네,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아픔을 느끼는 자동적 전염 반응이에요. 와, 내 뇌가 진짜 아파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이요? 이건 내측 전전두엽과 측두 두정 접합부가 주도하는데요. 여기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상황에 처했지?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합니다. 흔히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걸 일상적인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비유하시겠어요?
정서적 공감이 내 뇌에서 불이야하고 울리는 1차원적인 화제 경복이라면 인지적 공감은 침착하게 대피 매뉴얼을 꺼내 읽는 거잖아요. 아,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남의 불행에 너무 깊게 이입해서 자기 일상을 아예 망쳐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제 경보기가 꺼지지 않아서 뇌가 타버리는 것처럼요. 그 상태가 바로 임상에서 말하는 공감 피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여과 없이 계속 흡수하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나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 뇌에는 기가 막힌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장치요? 바로 우측 상두정회 RSMG라고 부르는 조절센터입니다. 이 영역은 나와 타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분리해줘요. 분리를 해준다. 네, 강하게 정서적으로 공명하면서도 저 불이 난 곳은 내 집이 아니라 옆집이구나 하고 분별을 해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안전 스위치가 언제나 내 고민을 잘 들어주면서도 자기 멘탈을 안 잃는 훌륭한 치료자나 친구들의 비밀이었군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최고의 공감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고통이라는 불꽃 앞에서 경보기를 울리는 동시에 그게 옆집이라는 걸 인지하고 또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까지 분비시키는 엄청난 밸런스 게임인 거죠. 야,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만약 공감이 영혼의 어떤 신비로운 교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정보 처리, 과거 기억 분석, 표정 읽기 같은 시뮬레이션이라면 네.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걸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 생성형 AI 기술이 아주 거대한 철학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AI가 보여주는 인공적 공감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진짜 인간을 소름 돋게 모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모방하나요? 대표적인 게 RAGC 기술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참조하는 건데요. RAG. 당신이 6개월 전에 지나가듯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 했던 텍스트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현재 맥락에 딱 붙여버립니다. 와, 6개월 전 발언을 게다가 피드백을 기반으로 적응하고 멀티모달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생체 신호까지 다 읽어냅니다. 생체 신호까지요? AI는 실제로 슬픔을 느끼진 않죠.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장 완벽한 위로의 패턴을 오차없이 수행해냅니다. 퍼폼드 엠퍼스라고 하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인간 의사가 2.6점인데 AI가 4.1점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AI의 엄청난 장점이죠. 24시간 언제나 대기하고 절대 지치거나 짜증내지 않고 완벽하게 비판 없는 수용을 제공하니까요. 그럼 사실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아주 노골적인 도발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사실 AI가 제 표정까지 읽고 나에게 완벽하게 맞춰준다면 기계가 진짜로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 아닐까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피곤하고 짜증나서 내 말을 대충 듣는 진짜 의사보다 새벽 3시라도 무한한 인내심으로 친절하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AI가 차라리 낫잖아요. 그 통계가 가진 양면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봐야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즉각적인 효용, 예컨대 한밤중에 자해 위기를 겪는 환자에게 AI는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완벽한 구명조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인정해야 해요. 인정해야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제기하는 치명적인 윤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공감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의 착각이요? 네. 영혼이 없는 알고리즘의 완벽한 계산 결과를 진짜 정서적 교감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죠. 이건 마치 정서적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같아요. 정서적 패스트푸드. 빠르고 달콤하지만 진짜 인간관계의 영양소는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맺는 진짜 인간관계의 영양분은 완벽한 위로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죠? 때로는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면서 끙끙대는 그 마찰의 과정 자체에 핵심 영양소가 있거든요. 아, 마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AI가 주는 그 완벽하고 마찰 없는 위로에만 길들여지면 결국 인간의 정서적 근육이 퇴화해버립니다. 아, 근육이 퇴화한다. 네, 아주 사소한 어긋남조차 견디지 못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고립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기쁜 위로를 받을 때 상대방이 항상 완벽한 말을 해줘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친구 옆에 말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고 슬픔이 너무 버거워서
둘 다 허공만 보는 그 거친 침묵의 시간.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AI라면 아마 그 상황에 대처하는 10가지 완벽한 극복 매뉴얼을 1초 만에 띄워줬겠죠? 하지만 인간은 역설적으로 그 막막함을 그저 함께 견뎌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함께 고통을 견뎌주는 존재로서의 가치, 그게 바로 미래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한 현존입니다. 진실한 현존이요? 네, 어텐틱 프레젠스죠. 미래의 공감은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로 진화할 겁니다. 하이브리드요? 어떻게 나뉘나요? 일상적인 스트레스 모니터링이나 표준화된 위로는 AI가 효율적으로 감당하겠죠. 하지만 기계가 완벽한 말을 쏟아내는 시대일수록 인간 치료자의 역할은 동양의 도정신 치료가 추구했던 정심과 무심에서 나오는 진지한 현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뀔 겁니다. 아,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네요. 네, 타인의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 진정성, 지식은 적용될 때 가장 가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술과 타인을 대할 때 이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심리학적 도구인 프로이트의 셜록 홈즈에서 시작해서 동양의 투명한 무심을 거쳐 뇌 과학의 화재 경보기 회로망, 그리고 AI의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공감의 진화 과정을 쭉 환기해봤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네요. 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의 챗봇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이 다층적인 역사 중 어떤 차원의 공감을 나누고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스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AI가 주는 그 완벽하고 마찰 없는 정서적 패스트푸드에 완전히 길들여진다면 미래 세대에게 날 것 그대로의 서툴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일은 과연 엄청난 사치품이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아,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네, 타인의 고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의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서투르더라도 가장 진실된 현존을 나누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